오늘 강론 수업하겠습니다. 강론 어떻게 수업하는가 설명드리고 앞으로 강의 진행 방식, 교재 오늘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고민했던 게 3, 4가 있고 5, 6이 있잖아요. 5, 6이 1학기가 나오고 2학기가 안 나왔어요. 지금 3, 4학년 강론이 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유인물이 너무 많으면 잘 보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교재로 할 것인가 유인물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3, 4가 정리한 게 200페이지 가까이 돼요. 5, 6이 1학기를 정리해보면 200페이지 됩니다. 그거 400페이지예요. 근데 또 2학기가 빠져있죠. 2학기도 좀 150페이지 돼요. 또 너무 많아가지고 차라리 교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재는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3, 4만 교재를 만들고 그러면 5, 6은 유인물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주간 고민해본 결과 그냥 3, 4, 5, 6을 묶어서 교재로 하고 2학기는 2학기 저도 나올 때 추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교재는 다음 주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사회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에 사회 3, 4학년, 다음 주에 사회 5, 6학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근데 강론에서는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이게 책 교재 스타일이거든요. 유인물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일단 쭉 넘겼을 때 10페이지 보십시오. 유인물에 10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유인물에서 거기 좌측 상단에 선생님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학년 1학기 1단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럼 3학년 1학기 1단원 우리 고장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고장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단원명입니다. 단원명.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무슨 지도? 심상지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장소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장소감 심상지도 그리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심상지도에 드러난 장소를 탐색한다. 주요 지형 지물 디지털 영상지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넘겨보십시오. 넘기면 그 다음은 좌측 상단이 3학년 1학기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로 되어 있죠. 이게 단원명이고 그 밑에 이제 내용을 선생님들 제가 지도서와 교과서 내용을 쭉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쭉 정리했는데 막상 강론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수업이 시작되는 문제가 뭐냐면 암기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심상지도 장소가 뭐 끝나버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가장 최근의 기출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1, 2월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순진하게 보이려고 잠궜는데 도무지 안 되겠네 이게. 1, 2월에 배웠던 어떤 부분을 같이 연계해야 되는가 그걸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제일 앞부분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를 보시면 1페이지에 선생님들 뭐가 제시되어 있습니까? 기출문제 있어요? 없어요? 기출문제 있죠.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럼 1페이지에 선생님들 기출문제가 올해의 기출문제만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출문제 2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가 초등에 나온 기출문제이고 3페이지가 초특에 나온 초등 기출문제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이 세 문제를 먼저 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고 있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보는 게 선생님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가장 먼저 1페이지 기출문제 보실래요? 1페이지. 1페이지 기출문제를 보시면 2019의 초등과 문제인데
맨 먼저 쓴 문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는 사회 변화 현상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밑줄. 딱 그 사회 변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사회가 변화한다는 건 맞죠? 그럼 이 사회 변화와 관련지어서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사회 변화 중에 중요한 거. 정보화, 세계화, 또 고령화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연령, 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회 변화 중에서 여기서는 선생님들 무엇에 대한 걸까요? 그렇지. 인구 변화입니다. 인구 변화. 그럼 여기서 연령, 계층별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몇 줄? 연령, 계층별. 그럼 이 연령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유소년층, 장년층도 있고 뭐가 있을까? 노년층이 있겠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구 구성비가 있고 선생님 그 밑에 맨 밑에 표 밑에 통계청이라고 있습니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자료로서 뭘 제시했습니까? 표를 제시했지 않았어요? 통계청 자료를 쓰면 제시했죠. 자, 문제를 쓰면 보는 거야. 그냥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 변화에 대한 밑줄. 무슨 자료? 신문 자료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신문 자료라는 건 가로에서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사입니다. 무슨 자료다? 시사 자료다. 시사 자료. 그럼 이 부분은 시사학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겠죠. 시사학습이. 자, 요즘에 사회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스타일입니다. 항상 뭘 주냐면 표나 그래프를 줘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표나 그래프를 뭐 하도록 할까? 해석하도록 합니다. 과거의 문제는 표를 주고 뭘 해석하도록 했냐면 사회가 변화하니까 대가족이 뭘로? 핵가족화 되어 있다는 걸 표나 그래프로 보여줘요. 그럼 우리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는 갈수록 뭐에 대한 현상이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골에 없어질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2030년이 되면 이제 자기 시골 고향도 뭐 할까요? 없어집니다. 왜? 인구 절벽 현상 때문에. 즉 유소년층이 뭐 할까? 줄어들고 뭐가 늘어나요? 노년층이 점점 비율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령, 초고령, 고령화 사회라고 좀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요걸 지금 줬어요. 요걸 주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를 보면 나는 교수학습 모형입니다. 딱 저거다. 교수학습 모형. 그럼 나는 교수학습 모형 중에 가로에서 탐구학습 모형입니다. 그리고 1번 문제 보십시오. 선생님, 1번 문제에서 초고령 사회의 밑줄. 초고령. 선생님, 그리고 2번 문제 있습니까? 인구 변화 현상과 사례 2의 기억을 포함하여 기억 있어요? 노인 전문병원 이 시장이 뭐 할까요? 확대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함하여 나의 니은에 작성할 뭘 써라? 가설의 밑줄. 가설. 그래서 그냥 가설을 쓰면 답이 여러 가지겠죠. 그럼 이 가설의 채점 기준은 뭐가 될까요? 니은에서 작성할 가설은 뭘 포함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억이죠. 근데 또 C의 뭐라 그랬습니까? 인구 변화 현상과 기억을 포함하여 작성할 가설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표를 뭐 해야 될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신문 기사 기억 있습니까? 기억에 들어갈 용어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실버 산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나이 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실버타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에 가시면 이제 교원 공제에 가입하십시오. 거기 실버타운 이제 건축하고 그러잖아요. 실버 산업이야. 결국은
인구 변화 현상이 실버 산업을 뭐 할까? 증가시켜 안 시켜요? 증가시키겠죠. 근데 거기 밑에 문제 보십시오. 단 인구 변화 현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무엇? 성취 기준에 제시된 용어를 사용하란 말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 포인트야. 성취 기준에 제시된 용어. 그러면 사회과는 임용고사를 준비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성취 기준에 제시된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또 친구들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성취 기준 암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막 두드려 외워요. 막 이 문제 대비한다고. 이 문제는 성취 기준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취 기준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몰라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도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막무가내 빈칸 들어놓고 암기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반드시 뭐가 연관지어야 될까? 표나 그래프 있죠. 그것과 서로 연관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는 것은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를 물어보는 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최근 문제를 봤더니 선생님 이겁니다. 좌측 상단에 탐구학습 모형, 인구변화 현상, 그 다음에 무엇?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짬뽕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월 달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죠? 탐구학습 모형과 성취 기준을 공부했죠. 선생님 인구변화 현상은 초등학교 3, 4학년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사회변화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성취 기준은 3, 4학년에 제시된 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 3, 4학년 수업 못합니다. 선생님 3, 4학년이 이제 표나 그래프 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의 지문은 몇 학년일까요? 6학년입니다. 5학년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5학년에 나오는 예시를 활용해서 성취 기준은 무엇? 3, 4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무엇? 5, 6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찌됐든 사회과 문제 스타일은 교수학습 모형, 인구변화 현상이라는 건 사회과학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봐봐 이제 사회 변화 중에 최근의 문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인구변화 현상이 나왔죠. 그럼 이제 주도도 강론을 공부할 때 뭘 공부해야 될까요? 인구는 나왔어. 정보화, 그 다음에 세계화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정보화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뭘까요? 정보화 문제와 관련지요. 인터넷 셧다운제입니다. 그게 이제 5학년에 자세히 나온다는 말이에요.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설명만 들어보십시오. 지금 분석하자는 거야. 그러면 인터넷 셧다운제라는 게 나왔을 때는요. 찬성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을까?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탐구학습 모형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찬반 논쟁이겠죠. 그럼 자기 머릿속으로 또 찬반 논쟁 수업 모형 플러스 인터넷 무엇? 셧다운제. 정보화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무엇? 성취 기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나름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분석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강론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탐구학습 모형, 인구 변화 현상, 그 다음에 무엇? 성취 기준 있죠. 이걸 반영했다는 거고 사회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 사회 변화가 굉장히 시험에 쓰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또 제가 옆에 2013 기출을 제시해 놨죠. 이건 이제 1, 2월 달에 제가 이론 기출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3, 4월 달은 이거 합니다. 월요일 날 사회 강론을 했으면 화요일 날 뭐 하냐면 사회 강론 기출을 풉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 일요일에 봤어요. 일요일에 본 문제를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강론에 초점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시험을 봅니다. 강론에 대한 시험을 한 20문제 정도씩 시험 보고 채점 돼야 되겠죠. 자기 채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호 채점. 옆 친구들 보십시오. 옆 친구들 보고 상호 채점 할 거야. 답을 못 쓰면 뭐 하면 될까요? 자, 피드백 조언해 줍니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합시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선생님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옆에 2013년 문제 봤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과학과 기후의 관계라는 주제란 말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맨 위에 있죠? 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봐. 요것은 2013년도 문제지만
20학년도를 대비했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기후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기후는. 그러니까 과거에 기출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바탕으로 강론에서 뭐 할까? 더 심화해서 자세히 쓰면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전통 가옥과 기후와의 관계란 말 있습니까? 관계의 동그란. 그러면 지리적 사고력 중에서 무슨 사고입니까? 그렇지. 관계적 사고야. 무슨 사고? 관계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강론 강의는 1월 2론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5, 6학년군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가옥과 기후였죠. 3학년에서는 뭘 공부할까요? 우리 고장의 기후야. 기후? 그러면서 뭘 공부할까요? 의식주를 공부합니다. 그럼 의식주가 반복이 돼야 한대요. 그럼 고장이 점점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심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통가옥과 기후와는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이건 누가 이미 연구를 했을까요? 사회과학자가 연구한 겁니다. 그 연구한 걸 누구한테 시킬까요? 학생에게 선생님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탐구학습 모형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 탐구학습 모형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십시오. 수업 모형, 기억 단계의 무엇, 명칭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탐색 단계에서의 무엇, 핵심 발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1, 2월 달에 풀었어요. 근데 3번 문제 있습니까? 3번 문제 뭐가 있죠? 디귿, 리을의 두 가지는 뭐냐고 선생님 물어봤죠. 이거는 1년에 안 풀었습니다. 왜? 이건 강론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론 수업을 하면 이걸 풀 거예요. 이걸. 자, 그럼 이제 어찌됐든 봐보세요. 이것도 탐구학습 모형의 사회과학적 지식인 기후의 요소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기후 요소를 물었죠. 거기서 선생님들 입증 단계에 보면 입증 단계 건조한 지역은 흙벽돌이, 눈과 비가 많은 지붕의 경사가 급한 집, 북구는 무엇? 이글루 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건조한 집, 북구권이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기후와 전통 과학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기후의 3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기온, 바람, 그 다음에 강수량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뭘까요? 강수량을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왜 강수량을 시험에 잘 물어볼까요? 강수량 하면 애들이 비만 생각해. 강우량만 생각합니다. 강수량은 뭐가 뭐가 다 들어있을까? 강우량 플러스 강설량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세계 전통가옥도 이 강수량과 연관을 지었죠. 자, 이런 문제를 보고 나중에 5, 6학년군 2015 강론을 보면요. 우리나라 가옥도 강수량 영향을 받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대기. 그러면 이 문제는 우대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만약에 앞으로 수업을 한다면 굉장히 수업이 어려워집니다. 왜? 뭐야, 지금 강론도 하지 않았는데 강론 문제 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은 첫날이어서 이걸 문제를 분석하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뭐가 나왔네요 정도만 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초등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 페이지에서도 선생님들 보면 거기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성취 기준 플러스 우리나라 영토 플러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6대륙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6대륙에 관련된 문제는 선생님 결국은 문제 반가로 3번 있습니까? 자료 2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는 6대륙 중에서 어느 대륙에 속하는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이거 사회학적 지식 맞죠?
딱 적어놔. 사회과학적 지식. 그러면 과거에 나온 문제는요, 훨씬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다음 2015년 기출 있습니까? 2015년 기출에서 선생님들 보면 맨 위에 보십시오. 다음 낱말 카드가 나타내는 국가는 어느 대륙에 위치합니까?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위치의 동그라미. 위치. (2015) 개정에서는 위치 학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무슨 학습을 강조했다? 위치 학습이야. 위치. 지리에서 위치를 쌤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계를 물어볼 때는 6대륙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5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스터디를 할까, 스터디할 때, 6대륙이라는 게 어느 대륙인가 이걸 공부할 때 강론을 봐야 또 자세히 더 공부해 놓으면 쉽게 2019에 방과로 3번 있습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리고, 자, 방과로 1번 문제 있습니까?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을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성취 기준에 제시된 뭘로 써라? 용어로 써라는 말 있습니까? 성취 기준의 밑줄. 그 다음에 2번 있습니까? 자료 1에 표시된 A섬에 대해서 밑줄. 자, 우리나라 영토와 사극, 영해 설정 기준선의 유형의 밑줄. 요게 2015 개정 있죠? 5, 6학년, 5학년 1학기를 그대로 반영해놨어요. 그럼 교과서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사극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해 설정 기준 교과서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영토의 끝 있잖아. 영해의 끝 있잖아. 어디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있어요. 이게 2009 개정 교과서 있죠? 자세히 안 되어 있습니다. 2015가 훨씬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 선생님들 적어놨죠.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개정 중점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토 교육을 뭐 했다? 강화했다. 독도 교육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2015 개정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이거예요. 강론을 공부할 때 기존에 출제되었던 강론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강론 중에 가장 중요한 개정의 중점입니다. 개정의 중점에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영토 교육을 강화했다고 그랬죠. 그럼 독도가 이제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 영해할 때 맨 바깥에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이제 이제 강론 공부할 때 이거 이어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할까 안 할까? 연결할 거 아니야. 사극이 나오면서 그건 이제 5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은 강론을 공부하더라도 먼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구나. 개정의 중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개정의 중점을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의 내용은 보다 확실히 뭐 해주자. 자세히 공부해주자 그 말이에요. 지리에서는 위치 학습을 강화했고 그래서 우리 고장의 위치도 물어보든가 우리 지역의 위치를 물어보든가 우리 나라의 위치. 결국 이거였어요. 우리 나라의 위치를 묻기 위해서 뭘 물었을까? 영해를 물었어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무엇? 위치를 묻기 위해서 6대륙 있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에서 뭘 강화했다? 위치 학습을 쓰면 강화한 겁니다. 이 문제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선생님들 대비하려면 이제 성취 기준을 공부하지만 그 전에 뭘 알고 있어요? 개정의 중점. 그럼 개정의 중점에서 강조한 무엇? 성취. 기준 쪽을 많이 뭐 해두자? 공부를 해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겠죠. 분명히 앞에서 선생님들 기후의 3요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었죠. 그럼 옆에 8번 문제 보십시오. 2015에 예시 있습니까? 예시 니은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강수량이란 물의 총량입니까? 강우량만 제시되어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강설량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똑같은 사회과학적 지식이 조금씩만 뭐에
달리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 스타일이. 또 선생님 넘겨보십시오. 3페이지. 3페이지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특수에 나온 초등교육과정 선생님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도 선생님들 보면 일단 3번 있습니까? 선생님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이것도 뭐에 대한 거냐면 개정의 중점입니다. 개정의 중점에서 사회과 내용 구성의 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선생님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 1번 문제 있습니까? 1번 문제. 이게 이제 공공기관의 이해가 아닌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를 보시면 가의 쌤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공공기관의 무엇? 특성. 공공기관 뭐하기? 정리하기. 특성이란 말은 다른 말은 뭘 말할까요? 속성을 말합니다. 속성. 그럼 개념을 정의했죠. 쌤 그래가지고 이제 사례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수업 모형입니까? 개념학습 모형 맞죠? 개념학습 모형. 개념학습 모형 중에서도 무슨 모형이에요? 그렇지. 속성 모형이 출제가 된 겁니다. 속성 모형. 선생님, 그러면서 나 있습니까? 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번째 줄에 속성 모형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그러면 공부할 때 이런 건 다 가로로 해야 돼, 가로로. 왜? 사회과는 교수학습 모형의 명칭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요걸 빈칸으로 1점 줄 수 있습니다. 개념학습 유형 중에 뭐냐고. 그러면 속성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원형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또 무엇? 상황이라고 쓴 사람도 있겠죠.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는지? 속성이라고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밑에 김이교사. 그럼 맨 밑에 김교사 봐, 김교사. 일반 사회 영역의 밑줄. 일반 사회 영역. 그럼 일반 사회 맞습니까? 그러면서 밑에 공공기관의 위치를 우리 지역에서 찾아본다. 자, 위치의 동그라미.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위치죠. 근데 위치를 알아보는 건 선생님들 일반 사회보다는 어디예요? 지리 쪽에서 많이 지리. 또 그렇게 봐 밑에. 대주제가 뭐? 대주제의 밑줄.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지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리, 역사적 내력, 정치생활의 무엇, 원리를 유기적으로 연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연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공간적 범위도 있고 정치와 관련된 일반사회 파트도 있겠죠. 우리 지역의 내력은 뭐가 될까요?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개정의 중점 문제예요. 개정의 중점에서 통합이 된 겁니다. 뭐 중심으로? 주제 중심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선생님들 풀려면 일단 개정의 중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 구성의 원리가 사회과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매년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1번에는 공공기관이란 말을 불었고 2번 있습니까?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과 입법권 점수 주게 한 거죠. 국회를 물어보는 거 맞죠? 이 두 개가 사회학적 뭐가 돼요? 지식이죠. 그럼 여기 문제는 공공기관이 무엇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 모형으로는 뭘 물었냐면 속성 모형을 물었죠. 바로 그 옆에 2010년 있습니까? 2010년은 자 제가 선생님 화살표 연결을 해놨죠. 선생님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선생님들 뭐가 있습니까? 공공시설 자료 그래서 경찰서 백화점, 국토, 소방서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공공시설이냐 아니라는 선생님들 나누는 거 맞죠? 근데 이 문제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수업 자료를 보십시오. 수업 자료를 읽어보시면 최근 세모섬은 시립공원을 없애고 뭘 유치하냐? 공장 유치란 말 있습니까? 자, 밑줄.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라는 말 있어요? 찬성의 밑줄. 그 다음에 무엇? 반대 있습니까? 그러면 시립공원은 선생님들 누구 거예요? 어디에서? 시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기관 맞아요.
근데 결국은 공공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공장을 설치하신가에 대한 문제 맞죠? 그럼 일단은 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될까?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찬반 논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은 찬반 논쟁이에요. 근데 거기 하려면 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야 돼요? 공공기관이겠죠. 그래서 이건 똑같은 공공기관이지만 찬반 뭘로? 논쟁학습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항상 사회과의 문제를 봤더니 사회과학적 지식에 뭐가 플러스가 돼요? 교수학습 모형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무엇?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시가 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강론 공부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요거 하려고 지금 앞에를 분석한 거예요. 사회과의 강론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사회과의 무엇? 개정의 중점을 쌤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걸 모르면 포인트를 못 잡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영토 및 통일교육 강화 있습니까? 영토교육 독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올해 출제가 쌤 됐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적극적 영역 간의 통합 있습니까? 이 통합 접근 있죠? 이 통합적 접근이 뭐로 대시됐냐면 내용 구성의 원리, 출제가 쌤 되었었죠. 그럼 안 나온 게 뭡니까? 2번이야, 2번. 탄력적 환경확대법. 그럼 강론을 공부할 때 탄력적 환경확대법이 적용되는 단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그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쌤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리, 일반사회, 역사, 영역별, 내용 특성화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1, 2월 달에 우리가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리하면 뭘 강화했다? 위치학습, 탄력적, 환경, 확대법, 또 도해력. 이런 게 선생님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이제. 1, 2월 수업을 안 듣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교재 중간중간에 이걸 제가 하나씩 넣어놨어요. 지리를 공부한다면 개정의 중점 관련된 내용들 있죠.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이 개정의 중점에 근거해서 공부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뭘 알아야 돼? 문제에서. 성취 기준. 그럼 성취 기준은 내용 요소, 그 다음에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 유의사항 되어 있죠. 그럼 성취 기준 밑에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교수학습 모형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우리 국토 학습을 할 때에는 백지도를 활용한 학습을 하라고 그래요. 뭘 해라? 백지도.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말을 막 외워요. 외워.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 그게 안 떠올라요. 이걸 알아야 돼. 교과서를 봤을 때 오늘 뭐 하고 있냐면 퍼즐 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그 뭐에 대한 퍼즐 맞추기 할까? 지도를 주고. 어렸을 때 선생님들 지도 주고 퍼즐 맞추기 안 했어요? 집에 퍼즐 없었어? 무슨 퍼즐 주고 맞췄으면 선생님들은? 그 얼굴이라든가 그런 퍼즐 맞췄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지도 퍼즐 맞추기 해야 돼. 지도 퍼즐. 뭐에 따라서? 행정구역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나라를 구분할 때 뭐에 따라 구분했을까? 처음에는 2009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이나 강에 따라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2015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행정구역에 따라 뭐 해요? 지역을 이제 무슨 지역을 나눠요. 이게.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뭐 할까? 쓰지 마십시오.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는 설명만 들으면 돼. 이걸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백지도 학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부하라 그러면 쓸데없이 막 백지도 학습 암기하고 정작 교과서 볼 때는 뭐 할까? 그게 안 떠올라요. 교과서를 보면서 지금 이거 뭐 하고 있구나. 백지도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생님 뭐냐면요. 교과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5, 6조. 그래서 제가 5, 6은 내용 정리를 할 때 반드시 적어놨어요. 옆에다가 교과서라고. 공부할 때 선생님 이걸 알아야 돼요. 지도서에서. 교과서하고 교수학습 참고자료하고 구분하십시오. 교수학습 참고자료는 교과서를 공부하기 위한 뭘까요? 부속자료죠. 근데 참고자료가 초등 내용이 아니에요. 중학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뭐 할까?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초점을 어디에 둘까요?
그 어려운 내용에 초점을 둬버립니다. 절대 그러지 않지 마십시오.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과서입니다. 모든 교과서 범위를 절대 안 벗어납니다. 절대란 말은 취소하고 벗어날 때 있긴 있어요. 극히 미비합니다. 이런 게 항상 방어적 수업이라고 그랬잖아. 학원 강사들의 방어적 자세야. 이게. 근데 포인트는 어디에 두자? 교과서에. 그리고 평가방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분석하자? 성취 기준. 그럼 내용 요소 있습니까? 요 내용 요소가 뭐가 될까요? 사회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성취 기준에 뭐가 있었을까?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가 나와 있었죠. 그럼 고령화가 나왔죠. 뭘 정의할 수 있어야 돼? 정보화가 뭐고 그 다음에 세계화가 뭔가를 알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 요소는 뭐가 연관? 사회과학적 지식, 강론과 쌤들 관련 지어야 돼. 이게 보통 개념학습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야. 개념학습으로. 그리고 항상 뭐가 동반되더라? 교수학습, 모형. 올해 뭐 나왔어요? 탐구학습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개념학습 나왔죠. 그럼 이거 이제 초특에서는 뭘로? 탐구학습을 또 나올 수 있고 초등에서는 개념학습이 서로 호환입니다. 호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학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를 공부할 때는 주로 이 세 가지의 파트를 바탕으로 선생님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지식만 보려면 강론만 보면 돼요. 근데 그건 정말 초등학생 공부가 돼버립니다. 먼저 뭘 분석할 수 있어야 될까? 이 두 개가 선행돼야지만 다음에 뭘 알 수 있어요? 강론을 선생님들을 알 수가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도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5페이지에 먼저 뭘 제시했습니까? 성취 기준인데 3, 4학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5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취 기준 하나 두고 해설을 밑에 둘 것인가 고민하다가 일단 5페이지에서 3, 4학년 성취 기준을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6페이지부터 무엇? 교수학습 방법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해서 성취 기준을 모았고 그럼 먼저 3, 4죠. 그러면 10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10페이지, 24페이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될까요? 3, 4학년 지도서 강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쌤들 뭐가 나오냐면 이게 끝나면 5, 6학년 뭐가 나와야 돼? 성취 기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면 될까요? 지도서 강론 있습니까? 3, 4학년은 6개로 나눴지만 5, 6은 4칸으로 나눴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5, 6 내용이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교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즉 다시 10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예를 들면 선생님들 뭐 심상지도, 장소감, 심장지도 그리기, 장소 탐색, 주요 지형지물, 디지털 영상지도라고 10페이지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그냥 보면 안 되고 요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될까? 성취 기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수업은 뭘 먼저 공부한다? 성취 기준 있죠? 일료를 했지만 한번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끝나면 화요일 날 기출 있죠? 기출 강론 문제를 자세히 풀면서 복습하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쉬었다가 실제 이제 성취 기준부터 수업이 진행됩니다.